안녕하세요. 한미자유연합 TV 김영주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쉬고 오늘 수요일 첫 방송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이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어제 제가 여러분 못 뵙고요. 오늘 열심히 기운을 내서 화이팅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셨어요. 성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영영 사이로 어제 황혼의 미강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함호했던 넓적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성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적이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이사는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맘님. 저 깊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해안, 오만한 적군도 공포의 장막 속에서 숨어있는 그 곳에서 드높이 치솟은 절벽 위로 변덕스런 산들바람 따라 반쯤 가려졌다. 반쯤 드러나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침의 첫 광희를 받아 충만한 영광에 반사되어 강물 위로 빛나는 그것은 바로 성적이 오, 영원토록 휘날리소서.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오, 그리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향과 전쟁 폐허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서리라. 승리와 평화로 축복을 받으며 하늘이 구한 이 땅이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지켜준 신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소서. 대의가 정당하면 우리는 필승할 것이요 우리의 좌우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적이는 승리차게 휘날리리라.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아주 속이 확 뚫리는 듯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44대 대통령 할 차례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자님. 실시간 그 알람이 들어오나요? 아이고. 저는 오늘은 들어왔네요. 저도 댓글 좀 남겨보겠습니다. 공주맘님 안 왔어요? 저는 알람은 안 왔고요. 방송으로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미자유연합 TV 하니까 실시간으로 나와서 들어왔어요. 알람은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알람이 바로는 안 들어오고 조금 시간이 있어야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물론. 자,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 미국의 44대 대통령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의 정식 이름은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 라고 합니다. 후세인이 들어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공화당 후보인 애리조나 주 연방 상원 의원 존 맥케인을 물리치고 2008년 11월 4일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를 물리치고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 오바마는 미국 일리노이주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1877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재건시대 남북전쟁 전후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연합 11개 주의 연방 재편입에 따르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을 모색했던 시기 이후에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세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를 알아볼게요. 오바마의 아버지인 버락 오바마는 10대 시절 케냐 시골의 양치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후에 케냐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가 되었습니다. 오바마의 어머니인 앤덤엄은 캔자스주, 텍사스주, 워싱턴주에서 두루 살다가 호놀룰루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1961년에 그녀는 하와이 대학교의 러시아어 수업에서 오바마의 아버지를 만나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2살이었을 때 오바마의 아버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로 떠났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64년 오바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합니다. 오바마가 10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한 번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후에 오바마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롤로 수에테로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야를 낳았습니다. 오바마는 어머니, 새아버지
이복 여동생과 함께 자카르타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바마는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이슬람 교리를 배웠고요. 카톨릭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교리도 배웠습니다. 그는 1971년 하와이로 돌아와서 작은 아파트에서 때로는 조부모님들과 때로는 그의 어머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했다가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 소에테로와 이혼하기 전에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다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1979년 오바마는 호놀룰루 소재의 상류대학 입시준비학교인 푸나호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옥시덴탈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로 편입을 했으며 그곳에서 1983년에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의 동료로 그는 대학 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다소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며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리드리히 니체, 토니 모리슨 등의 문학과 철학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맨해튼 소재의 학술 연구 출판 및 자문회사인 비즈니스 인터내셔널사에서 필자와 편집자로 일한 후 1985년 시카고의 빈민지역인 파사오수사드에서 사회활동가로 일을 했습니다. 유선녀님 오셨나요? 어서오세요. 유선녀님 반갑습니다.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 반갑습니다. 박영자님 반갑습니다. 유선주님이세요? 유선녀님이세요? 유선녀님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의 지역 사회 활동을 보겠습니다. 그는 3년 후에 학교로 돌아가서 사상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지 편집장을 지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으며 1991년 하버드 대학교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989년 시카고 사이들리 오스턴 법률학 회사에서 서머 인턴 사원으로 있는 동안에 오바마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카고 출신의 젊은 변호사 미셸 로빈슨을 만나서 두 사람은 1992년에 결혼을 합니다. 오바마는 법학 학위를 받은 후에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빌 클린턴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투표권 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인 캐롤 모슬리 브라운의 탄생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상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첫 번째 책인 회고록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후 오바마는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 과목을 가르쳤고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1996년 그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선거 자금 규칙 강화, 서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 확대, 형법, 사법, 복지법 개혁에 대한 법률 제정 통과에 기여한 것입니다. 정계 진출 내용을 볼게요. 2004년 그는 2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후보들이 처음으로 겨루었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엘렌 케이스를 물리치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오바마는 2004년 6월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정치, 문화, 지역을 초월하여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연설은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바마의 회고록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했으며 이듬해 연방 상원의원 취임 후 오바마는 민주당의 주요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2006년 8월 그의 아버지 고향인 케냐를 방문하는 여정은 국제적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바마 인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두 번째 책인 담대한 희망을 출간했는데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그는 에브러함 링컨이 주지사로 직무를 했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올드 스테이트 캐피톨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유선녀님 일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네요. 일하는 것이 반중이라고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일을 해야 대한민국 구합니다. 대통령 출마 내용 좀 볼게요. 오바마의 개인적인 카리스마, 감동적인 연설, 그리고 정치 시스템 확립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은 많은 민주당원들, 특히 젊은 유권자와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2008년 1월 3일 오바마는 첫 번째 주요한 후보 지명 경선인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하여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5일 후에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치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예비선거가 뒤따랐습니다. 슈퍼 화요일인 2월 5일 오바마는 그의 고향의 일리노이주와 전통적인 정치의 선두를 이끄는 미주리주를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주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이 대선거구인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선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달 하순경 오바마는 슈퍼 화요일에 이어서 11개의 예비 선거와 당원대회에서 연이어 손쉽게 승리하여 대의원 수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3월 초 힐러리 클린턴이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서 대승을 하자 그 여세는 약화되었습니다. 여전히 대의원 수에서 그의 우세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오바마는 4월 22일 펜실베니아주 예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인디애나주와 간발의 차이로 패했으나 노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과 간격을 넓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초기에 소위 슈퍼 대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오바마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면서 대의원 수를 확보해 가장 많은 슈퍼 대의원도 힐러리 클린턴을 떠나 오바마 지지로 옮겨졌습니다. 6월 3일 몬태나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렸던 마지막 예비선거에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대의원의 수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전체 수를 넘어섰습니다. 8월 27일 오바마는 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미국의 가장 높은 사무실로 진출하기 위해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에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맥케인은 이제 겨우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인 오바마는 국정 경험이 일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맞서 오바마는 오랫동안 외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온 노련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조 바이든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오바마와 맥케인은 치열하고 비싼 경쟁을 했습니다. 두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뚜렷한 이념적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인 대중적 지지로 힘을 얻은 오바마는 그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연방재정 지원을 사용하고 기록적인 숫자의 소액 기부와 인터넷 기부자로부터 수억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선거 기금 덕에 수많은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하고 중요한 경합지역과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했던 주들의 뿌리 깊은 풀뿌리 단체들을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오바마는 이라크에 파병한 대부분의 전투대원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과 서민과 중산층 유권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금 정책의 재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맥케인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바마의 웅변술에 대해 웅변은 감동적이지만 알맹이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대의원 선거에서 결국 유권자의 52%의 지지를 얻어서 오바마가 승리를 합니다. 그는 젊은 유권자와 여성, 흑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2004년 선거에서 존 케리가 승리했던 주들뿐만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던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2009년 1월 20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보겠습니다. 오바마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적 의료보험 제도는 그의 주된 관심사로 민영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혜택이 가능하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던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고 동성 결혼의 합법화, 총기 규제의 강화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2012년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를 332대 206으로 누르고 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연임 이후 미국의 경제가 많은 난관을 거친 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중산층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2015년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웠으며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동성결혼 합법화, 고소득자 증세 등 비교적 진보적 정책을 펼쳐 공화당과 보수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동 문제에서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쿠바와의 수교, 파리 기후 협약 가입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도 업적을 보이면서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활달한 미셸 오바마의 내조가 그의 인기를 높이는 데에도 한몫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며 높은 유머 감각으로 대중적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의 회고록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은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와 케냐에 있는 가족들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다인종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으며, 두 번째 책인 담대한 희망은 미국을 위한 미래상에 대한 논쟁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는 2009년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책을 발표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인터넷이 좌파 편향적인 것이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정책이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개혁, 이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세금이 낭비가 돼서 지금 손 보고 있고, 동성 결혼 합법화 이것도 뭐 기독교인들의 뭐 반발서부터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반대 이슈적인 것이 많았었고, 진보적 정책이라고 하면 곧 좌파와 연결된다고 보셔도 되겠죠. 쿠바와 수교, 또 파리기후 협약 가입, 뭐 이런 거서부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책을 발표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유선녀님이 댓글을 쓰셨는데, 오바마 때문에 미국은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나라가 경제도 폭망을 하고, 또한 군사도 허약하게 돼서 많은 미국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또한 재임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미국이 경제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고, 또한 미국의 그 세금을 절세하는, 세금도 절세하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아껴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또한 기업에도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상반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어요. 43대 44대 43대는 조지 W 부시가 있고, 44대는 버락 오바마가 재임을 했습니다. 반대편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지금 다음이에요. 이건 다음 인터넷인데, 여기는 네이버보다 더 편향적이고 더 좌파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지금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많이 편에 서서 지금 인터넷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세계는 지금 언론이든 방송이든 뭐 포털이든 이 좌편향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젊은이들이나 검색으로 뭐든 또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여튼 개혁을 해야 되는 1순위가 이런 언론과 방송과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 오바마의 연설이 있는데요. 굉장히 달변가로 알려지고 있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런 연설은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저 연설이 감동적일 뿐인 것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한 올바르게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말은 그저 말일 뿐, 달변가는 그저 달변가일 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이 화웨이 아웃, 시진핑 아웃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화웨이 아웃돼야 되고 시진핑은 아웃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도 거의 아웃이 되고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선녀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화웨이 거 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됐는데 뭐 모든 거의 전자 제품이라든지 뭐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화웨이가 많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늦게 미국에서 사태 파악을 하고 지금 정비 중이고 하고는 있지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 파악이 돼서 하나하나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선의의 그런 행동을 악으로 갚은 거죠. 중공이. 그렇지만 미국은 뚝심이 있는 나라예요. 모아서 그것을 반드시 되갚아주는 뚝심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반짝반짝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쌓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리고 승리가 확신이 되면 그때 공격을 하죠. 미국의 뚝심입니다. 그것이. 중공은 다이입니다. 다이. 화웨이 다이. 시진핑 다이. 유선녀님 맞아요.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그 통신기기 화웨이 장비 쓴 통신 회사 있죠. 걱정입니다. 거기도. 또한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뭐 전철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화웨이 장비가 들어갔죠. 이
지금 정권은 도대체가 아무리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간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제재를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죽자 이렇게 마음먹은 듯해요. 유선녀님이 아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정권 불법 정권을 찬탈한 이 자들이 문제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죠. 사모펀드 조국이 관급공사 170개 땄다는데 다 화해의 거로 우리나라가 설치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우리 국민들 정보 사생활 중국에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 두 쪽이 남는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이 말 잘하는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똑바로 행동하는 사람 못 봤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말은 참 잘하면 좋은데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쵸? 감귤 주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시티도 더 큰 문제죠. 그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는데 그 카메라, CCTV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동네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철저하게 설치를 해놔서 뭐 한 발자국만 걸어가면 CCTV가 있을 정도로 중국산이로 하는 거예요. 네, 다 중국산이잖아요. 뭐 사상까지도 감시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대한민국이에요. 국민들이 알아가야 될 텐데 전혀 알고 싶은 그런 국민들이 많지 않고 오로지 TV만 보고 연속극 특히 먹고 놀러가고 그 내용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마음과 눈과 귀와 다 뺏기고 사상 다 뺏기고 지금 네, 그 설 명절 때 네, 그 행사 프로그램이 네, 지자체별로 네, 거의 다 네. 오랑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아, 참. 모든 게 다 오랑캐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 시발아름이. 네? 그러니까요. 참. 이거는 피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요. 그러게요. 네? 이 피를 지금 네, 지자체별로 네. 다 오랑캐 축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 빨갱이 이 정권을 정말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될지 막 피를 갈아 마셔도 정말 성에 안 찰 만큼 대한민국의 이 빨갱이 정권은 정말 그 죄값이 하늘을 정말 닿아서 하늘에서 피비가 내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시흥시 특히 네, 뭐 안산시 네, 거의 다 전국 도시가 네,
오랑캐 단체로 바뀌었어요. 오랑캐. 예? 이게 참.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기도 힘든 거를 네. 오랑캐를 위해서 다 의료서부터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랑캐. 오랑캐라 그래야 이게 또 저기 카팅을 안 당한다네요. 그래요? 아, 중국 공산당을 네. 뭐 우리가 옛날 하던 무찌르자 공산당. 예, 아, 우리가 옛날 했던 방식으로 하면 이게 예, 폭파될 여기 수가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정지 먹어요. 예, 그래서 오랑캐라고 그래야 돼요. 오랑캐. 오랑캐요? 예? 오랑캐 놈들이 네. 엄청나게 지금 대우받는 대상이 됐어요. 무서워요. 오랑캐는 큰 소리 치고. 병원비도 안 내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내고 모든 걸 하는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지금. 응? 애국자들은 집회를 해도 오줌 넣을 곳도 하나 안 만들어주죠? 문도 옛날에는 열어놨었는데요. 지금은 문도 다 닫아요. 화장실도 못 네. 가게 하고 그 관공서 그 안에 들어가서 특히 서울, 네, 특히 서울 특히 그래요. 서울, 특히 광화문 근처. 서울시장 네, 이 원숭이 새끼는 네. 완전히 중국 시종 새끼 같아 시종. 예? 참. 참 그런 걸 뽑아놓고 서울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은 그 뽑은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새끼들은 서울에 살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다 저 아래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서울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래 놓고서는 또 네, 그러죠. 그 각 지역 지방화 전국을 네,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네. 그럼 왜 겨울로 와서 거기 살지, 그죠? 그러게요. 예? 이젠 다시 내려갈까요? 평준화 시키고. 이 이치가 있어요. 이치라는 거 알죠? 이치. 네, 이치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고기가 많이 모이는 데는 고기가 살기 좋으니까 모이죠. 네, 그러면 철새가 많이 모이면 그 환경이 돼서 모이죠.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이 살기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네. 그걸 강제로 해단을 시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저 아래서 기어 올라온 것들 네, 왜 기어 올라왔어요? 여기가 살기 좋아서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이 분권을 한다 그러고 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자들이 더 개돼지들이에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인간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 목살을 다 걸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문재인 뽑은 놈들, 민주당 뽑은 놈들 네, 모가지에 개 목살이 다 걸어야 돼요. 그리고도 아직도 반성을 못해요. 반성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사고방식 자체가요. 이 좌파 쪽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개 목살이를 네, 2천만 개 만들어야겠어요. 그 뽑은 놈들 모가지에 개 목살이 다 걸어야 돼요. 그죠? 네, 좋습니다. 감귤 조생님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박영자님, 우리가 네,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죠. 네네. 이 그래도 개돼지가 이제 정신들을 차리나 봐요. 뽑은 놈들이. 그 좌파질에던 놈들이 우파로 들어오네. 이제 살라고. 살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 이놈들이 이제 지들이 죽을 곳이 거기서 또 여유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죠? 네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바뀌어야 돼요. 예, 박영자님이 선거는 잘할 것 같은데 개표가 걱정이라고. 우리가 다 지키고 있으면 돼요. 다 지켜야 돼. 잠자지 말고 근데 이 동하는 것까지 쫓아가야 돼요. 쫓아는 가야 되고 그리고 다 찍어야 돼. 다. 컴퓨터로 이게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켜줄 수개표를 하면 돼. 수개표. 수개표로 바뀌어야 수개표를 하죠. 그러면 그때 뒤집어 엎어버려야죠. 판을 엎어야죠. 그때는.
진짜. 그때는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그 진역갈 각오를 하고 네. 해야 돼요. 유선생님께서 예수에서 밀어준 것 같아요. 미국도 민주당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소외계층 파리하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댓글 남겼네요. 오바마는 대한민국도 망쳤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방송에서 기독교 탄압 방송을 했어요. 그 장로가 많은 그런 기독교 판데요. 그 장로들의 회사를 세무조사한다고 해서 억압을 받음으로 해서 그 김정은이 그때 환영한다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그 기독교 그 파에서 하는 그 파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것이 문재인 그 압력에 의해서 정권에서 그 장로들을 그 회사를 세무조사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때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강단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나왔어요. 네,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그 김정은을 환영한다니 기독교에서. 근데 지금은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죠? 공산주의의 반대가 기독교죠. 기독교가 예, 그럼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반대는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 예. 그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김정은만 있어요. 김일성만 있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얘기해요. 하나님 없고 김일성 뭐 김정은이 뭐 박영자님께서 시장 상인들도 중국인이 너무 많아요. 쓰셨네요. 근데 중국인들이 건물을 다 사들여 가지고 거기서 임대 하니까 걔들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건물이 지금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다 사는 거죠. 건물을 사고요. 근데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임대를 하고, 우리가 방법이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그 요놈들이 또 그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를 살살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막으면서 이놈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내쫓으면은 그거는 우리 거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싹 뺏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못 오게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북 좌파, 친중파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딱 몰아내면 재산은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놈들이 해놓은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다 뺏으면 돼요. 지금 그놈들이 돈줄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공사 다 중지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미국의 건물이라든지 건물을 많이 샀어요. 이 중국에서. 근데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건물을 헐값으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그만 가게들 있죠.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 새끼 거 헐값에 팔아도 네. 사면 안 돼요. 그거를 뺏어야지 왜 삽니까? 돈을 주고 그죠? 이제 헐값에 미국에서 헐값에 아직 안 팔아서 이제 팔라고 그랬는데 네. 미국에서 네. 해서 저놈들 거 그냥 뺏어오면 돼요. 이제 네. 공장 같은 거 큰 기업은 이제 헐값에 살라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헐값에 그냥 넘겨베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조그만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근데 음식점도 많이 들어섰고. 지금까지 열심히들 했어요. 네. 열심히 지들이 지네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네. 본국이 무너지면 요 새끼들은 꼼짝 말아야 해요. 그러면 오랑캐가 망하면은 네. 이놈들은 네. 그냥 우리한테 딱 뺏기고 노역장이로 가서 노역시키면 돼요. 노역 아시죠? 노역. 노역 알아요. 예.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시키고 네. 예? 네. 족쇄 채워서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를 독하게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독해져야 돼요. 지금 계속 독해지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잔인하고 독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네. 그 박영자님이 선거는 잘할 것 같은데 네. 개표가 걱정입니다 했었잖아요. 네. 개표할 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놈들은 지금 민주당은 지 스스로 네. 지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네. 걔들이 할 수 있는 일이 4.15 때쯤 되면은 네. 없어요. 제 그렇군요. 판단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네네. 이들의 숨통을 네. 막고 어떻게 자국민을 적에게 넘겨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이 사람 새끼입니까? 사람 중국이 새끼같이 안 오랑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더 나쁜 이놈들이. 새끼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세상에 그리고 응? 우파라고 그러면서 친중 정치인 새끼들. 네. 이 새끼들은 오랑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더 나쁜 지들 새끼들이에요. 돈 밑분에 네.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놈들이죠. 그렇죠.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죠. 지금. 이 새끼들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서 네. 오랑캐놈들과 함께 생매장 시켜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으죠? 150% 맞아요. 150%. 예. 난 200%라 줄 알았더니 150%네. 원래 100%인데요. 150% 지금 맞아요. 나도 네. 그동안에 네. 2년 됐지 우리가? 2년이 넘었죠. 예, 2년이 넘었나? 네. 우리가 저기 반중을 하면서 네. 나 몇 번 죽었어요?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이놈들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놈들한테 죽는 거는 저건데 네. 그 반중을 하는 가짜 놈들한테 죽는 게 더 웃기더라니까요. 그게 더 정말 힘들고 자, 속았잖아요. 네, 예? 정말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반중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가짜 반중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는 가짜 반중이든 진짜 반중이든 반중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 합쳐서 반중을 해서 네. 뉘우쳐서 네. 그들이 뉘우쳐서 가짜 반중도 진짜 반중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이제 뭐 중국이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네. 살라고 지네가 오니까 살려고 반종을 하니 네. 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살아보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내가 1년도 더 지났죠. 옛날에 그랬죠. 네, 옛날에 예, 가짜 말씀하셨어요. 반중이 네. 반중은 안 하지만 네. 신중자가 네. 중국이 무너지면은 네. 반종을 반중을 할 것이다. 네. 그랬죠. 네,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며칠 있어요. 전부터 창원에서 하기 시작했죠. 예, 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재. 그래 잘 됐어요. 그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집값을 받으려면 그죠? 네. 그 김정은 망명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망명설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네. 그 만명설에 대해서 네.
김정은이가 어디를 가야 이제 제가 그 내 생각인데 네. 김정은이가 어디를 가야 살 것 같으냐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김정은이라면 네. 미국을 가야 살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조금 먼저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유튜브하고 좀 틀린 게 네. 얘는 그래도 스위스 가서 네. 외국물을 먹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살 곳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품위로 간 것 같은데 이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그죠? 네.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서 진짜 그 자국민을 살리는 거죠. 미국으로 가면은 그렇죠. 북계를 살리면은 그 공로로 해서 목숨만은 연명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래도 죽여야죠. 그래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여야죠. 얼마나 많은 정말 그 소중한 목숨을 어마어마한 목숨을 정말 옛날 말에 아, 내 새끼 중요하면 남 새끼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 목숨이 중요하면 남 목숨도 중요한 거죠. 그죠? 너무 악해서 살려주기는 망명을 뭐 그런데 받아줄 이제 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을 네. 다 그 시장 경제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은 네. 그거는 우리가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재판을 해서 네.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물어보자고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니까 재판을 해야죠. 그죠? 재판 당연히 해야 네. 되겠죠. 재판을 해서 많은 우리 근데 죽이기는 아까워요. 평생 너무 아깝죠.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그 통증 때문에 제발 죽여달라고 사정 해도 그리고 죽이지. 친중파하고 네. 그 종북 좌파는 네, 저기 북한의 네, 중간쯤에다 네, 한 개 군 막품을 철조망을 치고 네, 옷을 홀딱 벗겨서 네, 그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해서 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네, 죽을 때까지 그 자손들까지 그렇게 그 안에 집어쳐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소리예요. 예, 그렇게 해서 네, 좋다고 그랬으니까 지들이 좋은 데 그렇죠. 가서 살라 이 네. 소리지. 그죠? 가고 싶은 곳에서 예, 살게 해주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리고 지들이 그립던 고향 아니에요. 그죠? 예, 지들이 그리던 고향 가서 공평하게 예, 부자도 없고 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없고, 네,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 예, 그렇게 살게 하면 될 것 살게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주맘님이 트럼프 행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한미자의 연합 반중친미 영원하라 이렇게 댓글을 아주 공주 맘님을 네 거기 수용소 소장을 시켜드릴까 봐요. 수용소 소장 예, 그 마음이 또 여려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또 안 때릴래나? 예, 예, 마음이 좀 독한 사람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시켜야 되는 건데. 대표님을 좀 시킬까요? 대표님이 저격이긴 한데 대표님은 또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큰일은 뭐 그거 하면 만족해요. 아니요,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서는데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다른 사람 보내고요. 거긴 저기 시킬까 봐요. 누구요? 이태규 동지. 나도 이태규 생각했었는데 용진 씨나 용진 씨나 이태규나 그럼 좋을 것 두 사람 시키면 되겠네요. 둘 다 시켜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빨리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또한 하루하루가 또 희망적이고 또 그런 하루하루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반중을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날들이 참 연속이었는데요. 그렇게 당함으로 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또한 더 냉철해질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었지만 또한 얻은 것도 값지게 얻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어떻게 보면 너무 냉혈 인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 아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는 네, 개돼지과에 있었어요. 다 그렇죠. 뭐 네. 옛날 그러다가 저희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무엇인가? 아이 조국 새끼 얘기인데 조국 빼고 나의 조국이라는 나의 걸 나라, 알고 나의 대한민국. 예. 이 진짜 우리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겠어요. 네, 날아오는 설움이 내가 정말 65년 동안 네,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65년은 아니죠. 60년 정도로 그렇지. 잡아야죠. 지금 한 4년, 5년 네. 됐으니까 60년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치. 이 사람이 사는 이치? 이치가 네, 이치라는 거를 65년을 깨달았는데 아직 다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죽을 지금 때까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네,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잖아요. 그때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주로 많이 모여 살았죠. 네, 또 어디입니까? 네, 부여 백제 네, 그쪽 고구려 네,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왜 많이 살았어요? 그쪽에 살기 좋으니까 잘 살았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 다음에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서 네. 어디가 한양? 사, 서울? 아니죠. 서울이. 그 이전에 부산? 안성, 안성? 예, 화성, 화성? 개성 개성? 이쪽으로 다 모여 살았던 거예요. 농경사회 아니에요? 예, 농경사회 때 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데를 모여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진짜 그 상인들이 다 모이는 거는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좌파들은 그걸 막죠. 막죠. 예, 막는 게 좌파예요. 네, 그런 이치를 모르는 놈들이 좌파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모여서 농경사회 때 이제 한양이라는 데는 또 물 좋고 산 좋고 그랬 데가 서울. 한양이에요? 그럼요. 우리 저기가 아시잖아요. 고향이 거기라. 네, 그럼 산에 계곡에 세검정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물이 좋았던 데 아니에요. 네. 뭐 물이 맑았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우이동 계곡이던지. 네. 응? 네,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데로 모이니까 또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서울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치를 막으려면 안 되죠. 사람이 거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그거를 막으려고 좌파는 그러고 좌파는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공짜주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야 돈이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군 부대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 살린다고 유튜브 하고. 네, 그렇죠. 이 붉은 문이라는 망할 놈이 붉은 문, 붉은 문,
붉은 문이 애국자들을 많이 배출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는 괜히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공주맘님이 회장님, 사무총장님 이사하느라 힘들어요. 이렇게 댓글 쓰셨네요. 그래요. 그럼 또 네, 내일 좀 해줘 뭐. 네, 공주맘님이 딱 시간 딱 보고요. 네. 어, 공주마님 모임 있나 봐. 아니요. 시간 딱 되면요. 네. 사인 보내. 네네. 암호? 네, 암호. 시진핑 아웃. 네. 트럼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등등 하면은 이제 암호예요, 암호. 아셨죠? 네. 네. 한미자유연합은 미국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탄 K55에서 미국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자유연합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 미국에 감사하는 집회를 저희 이제 횟수로는 3년이 되겠네요. 3년째 하고 있고요. 송탄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오른쪽 출구가 5번 출구예요. 내려오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식을 하고 송탄 K55 정문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합니다. 미국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 하는 생각으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행정에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미자유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평일날은 일반 집회 참석하시고 일요일은 송탄 K55 오산 비행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미국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미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한 애국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도 가능하십니다. 오늘 저희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저희 배웠고요. 내일은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주맘님, 방송 일하면서 싸우자님, 또 화이팅 경숙님 오늘 안 오셨죠? 감귤조생님, 그 다음에 제가 유선녀님이죠? 유선녀님 오셨었고 박영자님 오셨었죠? 박영자님, 그 다음에 한미자유연합 방송 또 차문석 해주셨고 또 없었나요 오늘? 아까 또 어느 분 또 한 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분? 없었나요? 없었나 보네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편히 쉬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애국동지 여러분. 또 술 한잔 드시고 서로 또 이념 다툼하지 마시고 잘 설명하시고 또한 잘 찬찬히 알려줘서 이 선동된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애국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우파 우익 쪽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